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을 뵙기 위하여 그런 거 사는 저희가 교수님 마이크 드렸어요? 네. 교수님을 뵙기 위하여 제가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와가지고 6시 28분에 네. 용산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에 왔습니다. 아침에 양동시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앞에 푸른 길에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없던가요? 별로 없더라고요. 어허, 사실 교수님 소개받아서 우리가 예. 푸른 길을 건너서 네. 여기 동구에 네. 카페라든가 예전에 도시재생 사업을 한 곳이고요. 네. 대표적으로 아하. 그러니까 광주에 도시재생 사업을 한 곳이 크게 두 곳이 있는데 네. 세 곳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세 곳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여기 동구가 있어요. 구도심이죠. 네. 구도심. 그러니까 광주라고 하는 도시의 가장 오래된 네. 구도심 동구고 동구 도시재생 사업이 있고 또 양림동. 양림동은 꽤 많이 젊은이들이 알려져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곳이 있는데 거기는 예전에 그러니까 일신방직 전남방직이라고 광주의 산업에 네. 그 근간이 됐던 예. 아주 오래전에 그곳에 예. 여성 그 노동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것들이 많이 살던 곳이 발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이 주로 네. 크게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되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세계관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보수 우파들은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걸 새로 좋아하죠. 짓는 거 새로 좋아하죠. 짓는 걸 예, 좋아하죠. 불도저식. 그렇죠. 예. 원래대로 하면 보수야말로 지키는 건데 예. 요즘 현 세대는 좀 반대잖아요. 예. 일단 보수는 싹 밀고 새로 새로 짓는 걸 좋아하죠. 예, 예. 진보는 옛것을 예.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 그런 지키고. 경향이 있죠. 예. 지키고 뭔가 이상하긴 뭔가 하죠.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하죠. 앞뒤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예, 뭔가 실제로 좀 이상한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살고 대체적으로 있다. 보수적인 사람들 위대한 인물들이 많거든요. 네. 혹시 생각나는 사람 뭐 있어요? 보수- 보수적인 우리 역사에서 근현대사에서 예. 아주 보수적인데 굉장히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이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일 떠오르려면 매천 황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들어보셨나요? 예. 우리가 나라가 망했는데 한 사람도 네. 아파하거나 죽은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 혹시 매천녀라고 읽어보시면 네. 우리 글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아주 훌륭한 분이죠. 예. 어마어마한 분인데 예. 그분이 보수에 제가 보기에는 뿌리가 돼야 되는 분 중에 네. 한 분이거든요. 예. 우리 근데 보수자들 안 읽어요, 안 책을. 이승만. 그 다음에 김구 스님도 보수적인 분이죠.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예, 대표적으로 네. 김구 선생님도 보수적인 분이죠. 민족자주. 그렇죠. 예. 요즘에 그 특이한 것은 예. 그 보수주자들이 섬기는 예. 그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은 사실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승만 이론적으로는 저 예. 리버럴한 사람이죠. 자유주의자. 자유주의자 가깝죠. 예, 예. 미국식 자유주의에 예, 예.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이고. 네, 예. 보수가 그래서 아니다. 보수가 아니에요, 그분. 예, 예. 자유주의자다. 자유주의자다. 예,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엉뚱한 데 가서, 보수들은 왜 이상한 데 가서 문을 두드려. 김구 스님 모시고 매천 그러니까요. 황현 모시고 얘야 예. 정상적인 예. 국가가 정치가 되는데 예. 아주 그 아쉽죠. 홍범도 장군. 사람들 막 엉뚱한 데 가서 문 두드리고 엉뚱한 데 있어요. 가서 막 문 두드리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예. 아니, 그 교수님 제가 사실은 이제 아침에 예. 상당히 뜨거운 민심을 기대하고 광주에 왔어요. 아하. 예, 광주에 오면 예.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얘기해도 최소 1시간 이상씩 정치 토론할 수 아하. 있을 거다. 그럴 때가 있죠. 예. 그럴 때가 있죠. 지금은 아니죠. 아, 지금은 아닙니까? 예. 예, 너무 약간 일찍 무관심. 왔어요? 지금은, 약간 무관심. 교수님 너무 정확하세요. 지금 다 그냥 말씀들을 자제하시거나,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중립적 태도로 말씀을 하시고, 네. 그리고 오히려 그 과거에 대한 심판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얘기가, 역시 광주라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아하.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 고관여층이죠. 예, 고관여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180석이나 몰아줬고, 그리고 촛불정부였고, 지방정부도 다 줬는데, 뭐 했어? 이런 얘기가 역시 광주에 오니까 나오더라. 물어야죠, 당연히. 예, 당연히 물어야 되고, 그걸 지금 이 상황에서 광주가 아니면 다른 데는 물을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곳은 지금 긴박하게 네. 이기냐 지냐를 게임을 하는 곳이라면 네. 광주는 좀 그렇고 자유롭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다 근본을 파헤치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긴다고 해서 뭐가 좋지? 그렇죠. 우리가 왜 이겨야 되지? 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려면 네. 우리가 이겼을 때 잘했어? 음, 그것도 크게 이겼을 때 뭐 했어 도대체? 뭘 못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왜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지? 정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죠? 우리 기자님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2020년 총선이 정치인이 아니라서. 아니, 언론인도 심판 제 생각에 대상이라면. 우리 모두가 책임의식이 일단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예. 이긴다는 것 다음에 뭘 원했냐라고 하는 게 불명확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더듬어 보자면, 저는 이제 촛불 혁명 때, 네. 저 길바닥에서 제가 하루도 주말을 쉰 적이 없어요, 집에서. 열심히 하셨구나. 예, 5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촛불 현장 이렇게 생중계했어요. 예. 생중계. 예, 예, 이렇게 방송하셨어요? 예. 이렇게 방송했어요. 똑같이. 방송하신 지 오래되셨구나. 저 오래됐습니다. 난 최근에 하신 줄 알았습니다. 교수님, 제가 좀 연식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방송 예. 최근에 하신 줄 알았어요. 예, 제가 한 3년 정도 좀 쉬었다가 와가지고, 예, 좀. 그러시구나.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탄핵연대, 예, 그리고, 개혁입법연대, 탄핵연대, 예, 그래서 일종의 민주당, 아니, 정의당이죠. 그때 정의당, 민주당, 그리고 탄핵에 동조했던 당시 새누리당. 그렇죠. 예, 거기까지 해서 일종의 촛불연대를 만들어서, 국회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연합정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럴 거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된 거죠. 민주당이. 그러면서 구도가 바뀌었다. 예, 그리고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이 잘 안 됐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2020년에 그 총선 통해서 민주당이 180석에 달하는 다수 의석을 가졌지만 개혁입법 추진된 게 없다. 네. 그러니까 방송법, 노조법, 2, 3조, 노란봉투법 이런 거 하나도 못한 거 아니냐, 뭐 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 누가 져야 돼요? 누가 져야 되는가? 네.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 누구를 비판하기 이전에 일단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 모두가 네.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나 스스로도 네. 그에 관한 의제, 선정이나 담론 형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네. 라고 하는 점에서 반성적으로 일단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네. 그리고 나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치적 책임을 물은다면 네.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막강하게 맡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대통령의 첫 번째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비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 뭐 비판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네, 비판하는 말이 네. 아니고 예. 뭔가 그런 걸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네. 대통령은 대통령의 수준에 맞게 할 예. 필요가 있겠죠. 예. 예.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대통령의 의사 형성 과정에 네. 깊이 관여했던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음. 깊이 관여했던 분들. 코아 그룹. 그렇죠. 예. 그분들이 반성을 해야죠. 예. 그래야 우리가 한 발짝 나갈 수 있죠. 그리고 그 정치적 책임을 이번 총선에서 본인 나름대로 져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그럼 누굽니까? 임종석? 그래서 저는 예. 그 개인적으로는 임종석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사실은 지금 예. 누구 개인을 거론하기는 애매해요. 애매해요. 그런데 예. 저는 더 솔직히 말하면 네. 민주당의 친명할 때 좀 이상해요. 네. 냉정하게 정치 저보다 훨씬 잘하시겠지만 예, 예. 냉정하게 말해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중에 친명이 몇 명이 됩니까? 실제로 친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거의 없잖아요. 아니, 제가 여담인데 정성호 의원이 네. 이재명 대표한테 그랬대요.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네. 야, 이 대표. 친명이 누구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를 것 같아. 예. 왜냐하면 예. 그건 이제 이번 총선 결과가 친명 그룹을 형성하겠죠. 그렇죠. 예.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건 네. 당연한 거라고 네. 봐요. 근데 지금까지는 저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절대적으로 친문 그룹이에요. 맞아요. 문재인하고 친하단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 문재인하고 친하냐 이재명하고 친하냐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치적 의사 형성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왔냐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왔잖아요. 네. 거기에 코어 중심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 중에 적어도 예. 나는 예.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번 예. 총선에서 이런 예. 역할을 하겠다. 아, 라고 해주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없다. 없다. 이제 예. 단 한 분도 없잖아요. 예. 심지어 예. 광주에서도 네. 광주에서도 반명을 대표했던 사람들조차 지금 해가 친명이라고 막 내세우는 주장해요. 예, 주장해요. 아.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예. 친명이라고. 예. 반명이었습니다. 반명이 상징적인 인물인데 조금 너무 심하다. 심하다. 그래서 예. 그런 국회의원들을 보면 좀 네. 역겹잖아요, 사실. 보통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네.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말이 네. 있는데 그걸 뒤집어 엎고 선거 닥치니까 그렇죠. 내가 친명이야. 내가 친명이야. 사실은 내가 뭐- 누군지 말 안 해도 알만한 사람 다 알아요. 예, 다 알아. 그런데 굳이, 예.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예. 그런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그래서 반명에서 친명인 척하는 사람들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시민들이 판단하겠죠. 예. 그런데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지난 180석을 네. 180석을 주어진 예. 민주당에서 예. 중요한 특히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여당일 때 네. 여당이면서 180석을 가지고 있을 때 왜 네. 중요한 입법을 못 했는가? 거기 그 의사결정의 핵심에 있던 분들 네. 그분들이 반성해야죠. 네. 사실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딴 데 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이죠, 사실. 예, 그분이.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에 대한 심판론 같은 것들이 그렇죠. 필요한 거다.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일찌감치 당 떠나서 딴 예. 당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예. 광주 시민들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글쎄 제가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광주에 대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의 모든 사람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어요.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네. 이낙연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화합했을 때 네.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요? 예, 그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윤석열 그 쪽보다는 예. 그 이쪽 호남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좀 지지했던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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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약간은 그 리버럴한 친구들이 예, 있습니다. 리버럴. 그 친구들이 자유주의자들. 예, 윤석열하고는 결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 같이 나왔어. 예를 들면 네. 윤석열 따라가지도 않았지만 정서적으로 네. 윤석열과 이준석이 결합할 때 예. 배회하다가 예. 이준석이 떨어져 나오니까 네. 있다가 예. 그런데 호남에서 너무 소수거든요. 자기 예, 느낌이. 예, 예. 그런데 우리 이낙연이 붙어주니까 예. 드디어 호남이 아. 새로운 정책 세력이 생긴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다. 제 생각에 예. 10명 중에 1명은 됩니다. 광주에서. 광주에도 예, 어디 예. 하나.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네. 정치적으로 이미 네. 의미 상실이에요. 정치적 의미를 상실했어요. 예. 사실 이낙연 대표는 광주에서 볼 때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거다. 지난 대선 때 끝났어요. 이미 지난 대선 때 왜냐하면 끝났다. 대선 네. 그 당내에 예. 당내에서 이제 그 투표를 할 때 네. 이낙연이냐 그다음에 예. 이재명이 이재명이냐. 할 때 초창기는 이낙연 쪽이 많았죠. 광주에서. 광주에서 많았죠. 예, 예. 점점 가는데 네. 이 모든 책임이 예. 아니 그분한테 있어요. 이 모든 책임. 지금 네. 이렇게 막 민주당에 대한 그렇죠. 심판론이 있고 이게 모든 책임이 그분한테 있는데 그분한테 있다. 그분한테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지지도를 예. 본인이 혼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예. 호남에서 또는 네. 그 밖에 범민주 세력이 본인을 지지했던 그 핵심 코어층이 네. 정말 자기를 지지한 줄 안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오판한 거예요? 완전한 오해죠. 예, 오해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비슷하고 봐요. 지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예.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보십니까? 필요한 사람인 거지, 지금. 예, 한동훈이 지금 자기들에게 필요했어. 이 불안한 정국을 예.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끈앞풀이잖아요. 예, 끈앞풀. 그런 것처럼 예. 당시 예. 문재인 정부에 좀 약간의 문재인 정부에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거리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교 있는 말로 대정부 질문에서 네. 약간 리버를 하면서도 기교 있는 말투로 잘 총리 극복해준 시절에. 총리 시절에 예. 그것이 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마음이 예. 이낙연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 이낙연 예. 표출된 것이지 예. 그것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는- 인격적 지지로 본 거예요. 아. 그 인격적 지지하고 예. 어떤 세력의 상징으로서 지지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낙연 대표는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인격적으로 지지받은 적이 없어요. 단 한 차례도. 광주에서. 광주에서 호남에서,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러니까 이낙연이라는 하나의 퍼스널리티로 예. 인격체로 예. 정치적 열망을 받아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예. 다른 거예요. 예.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예.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예. 예를 들어서 삼김 예. 이후에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그런 분이죠. 예. 노무현 대통령 그런 예. 분이죠. 어떤 지금 시대 정신이 반영된 지도자 예. 반열에 오른 사람은 아니다. 그렇죠. 정서적으로 예. 그러니까 인격적 지지 세력을 간다는 것은 정서적 견대예요. 네. 이게 정서적 보통도 연대. 같이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 착각한 거죠. 예. 사실, 호남에서 보자면, 제가 민주당 취재할 때, 도대체 이낙연 대표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체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면 그렇지. 국민의힘에서 정치한 사람. 국민의힘에서 정치한 옛날에 사람이야. 빨간편 선생이라고. 예. 사실 도지사 시절에도 예. 주사형 6급 주사 선생님들이 주사를 폄하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아니라 6급 주사 역할. 예. 그게 뭐냐면은 예. 6급 주사라는 건 요즘 말하면 팀장이거든요. 네. 팀장은 이제 막 시작한 업무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그 바른 길로 가르쳐, 기본적으로 인도하는. 기초적인 걸 네.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굉장히 능숙하다. 예. 그러니까 큰 프레임을 보고 네. 그걸 짜고 예. 그걸 이끌어가고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예. 권력이랑 지분을 갖게 되잖아요. 네, 네. 큰 지도자는 예. 이 지분을 잘 분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도의사 정도 하고 멈췄어야 돼요. 멈췄어야 됐다. 예, 저는 너무 그렇게 봐요. 진도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제가 본 인사 실패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인사 실패. 가장 큰 1번. 인사 실패 1번은 예, 이낙연 총리를 시킨 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봅니다. 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하고 손을 잡고 개혁신당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광주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아, 좋죠. 왜 좋다고 보세요? 예? 예. 아니, 그렇게 본인이 예. 본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자기의 않으면 존재를 저는 예. 확인을 안 하면 네. 계속해서 예. 다음 대선에도 예.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발 아. 광주에 꼭 출마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광주에서 출마해서 확인하셔라. 그래, 본인이 예. 확인하셔라.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라.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예. 우리 뭐든 틀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확인해보자. 네, 확인해보자. 제발 광주에서 광주에서 확인해보자. 예, 가장 자신 있는 곳. 어디로 갈까요? 전략지역구 지금 서구 예. 서구을. 다른 데는 제가 보기엔 아예 안 되니까 예. 서구을 양양자 의원 예, 지역구인 거기가 비어 있잖아요. 서구을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현역 의원이 비어 있으니까 예, 서구의 심판을 좀 받아보자. 서구 시민들이 어떻게 예. 할지. 서구 두 군데 남아있거든요. 예. 각각 어리는데 네. 지금 현역 의원이 없는 전략지역구가 네. 어리니까 예. 의리에 나가고 싶어 할 거에 나온다면 또는 이럴 수도 있죠. 네. 갑이 네. 약간 현역 의원 약해 보니까 나가볼까? 예. 이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갑을에서 뭔가 공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네. 보여요. 예. 저는 예, 예, 예. 그 정도는 전망할 수 있다고 예, 보거든요. 그 지점이 나을 것이다. 그 지점에 나을 것이다. 나온다면 예. 제가 보면 정치공학계 좀 그 정도 수준에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예. 자, 그랬을 때 몇 퍼센트나 저는 예측하십니까? 단언컨대 25% 미만이라고 봅니다. 25% 미만이다. 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지지하지 않는다. 예, 그 정도 수준 이하일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낙연 대표의 정치 인생이 거기서 종지부를 찍게 될까요? 스스로 확인하고 네. 퇴장? 스스로 물러나야죠. 스스로 퇴장해야죠. 물러나야 된다. 그게 좋다. 예, 그게 좋다. 대한민국 개선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전체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예. 중요하지만 예. 특히 다음 네. 대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 예. 본인이 확인을 안 하면 다음 대선을 또 뭔가 한다. 뭔가 또 한다. 예. 이제 여기서 좀 예. 멈출 수 있게 국민들이 예. 도와줘라. 그런 말씀. 우리 교수님 너무 이제 호방하고 호탕한 웃음소리에 제가 명진 스님을 가끔 뵈면 명진 그래요? 스님이 속 내장까지 시원해지는 웃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 박 교수님이 딱 그 스타일이시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시민 이렇게 인기가 많으시구나. 이거 예.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뭐 이게 예. 얼마나 너무 진지하면 안 되나. 그렇죠. 예. 교수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왜 이재명입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오래전에 대선 전에 네.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첫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정치 지도자를 봤는데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본 분은 김대중 대통령 어린 시절에 만나서 네.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예. 예. 김대중 대통령님의 예. 당사를 점령해서 예. 며칠 동안 점령하니까 우리 교수님, 민주당사, 정거농성. 옛날 평민당사. 평민당사.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맞아, 평민당을 맞아. 동시에 점령했어요. 예, 그 시절에. 그 예. 민주당사는 학생 시절에. 학생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예, 예. 그때 여당을 가고 싶었는데 네. 그때는 우리가 뭘 몰라서 예. 총 쏜다고 하더라고요. 예. 총 쏠지도 모른다. 그게 진짜 총 쏠 줄 알고. 네, 그래서 순진했어. 그때는 그랬죠. 예. 그때는 정부 종합청사 첫 번째 갔을 때 그랬어요. 예. 그게 몇 년입니까? 87년. 1987년. 그런 줄 알았죠. 예. 그때는 잘 몰랐어요. 네, 1학년 때. 풍문의 시대죠. 풍문의 시대. 그랬는데 예. 그때 이제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80년 예, 예. 5월 광주를 그렇죠. 겪은 시민들은 총 쏠지 모른다. 네, 혹시 그럴 수 그런-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평민당사에 만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네. 따로 불러서 제가 대학생들을. 식당에 이제 회담을 하고 예. 총재실에서 총재실에서. 총재실에 그때 문동환 선생님이 문동환 부총재 선생님. 하던 시절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몇몇 의원들 제가 예. 그때 국회의원 실상을 봤죠.
아, 이 정도로 빈약하구나. 그런데 역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구나.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이 어린 철학도에게는 막 자극적으로 흥분되게 하는 말씀을 예, 하시는 예, 분이 예, 있었는데 예. 그중에 가장 압도적인 분은 여전히 김대중 대통령이었어요. 당시 총재. 네. 밥도 사주시더라고요. 예, 따로 가자 해서 밥 사주고. 예,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약점이 예. 대치적으로 말을 빨리 알아듣고 빨리 자기 말을 오래 하더라고요. 아. 59분 대통령이에요? 네, 내가 하는 말을 빨리 알아들어요. 캐치하고. 그리고 똑똑하셔가지고. A라는 문장을 말하면 B 문장을 추론해서 다 알고 있어. 그거 놀랍더라고요, 그거. 네.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했는데 네, 이미 다 알고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다 알아. 아, 미치겠다. 그리고 내가 네. 이제 이런 것을 대안으로 네. 부탁하려고 했는데 네. 자기가 다 준비돼 있어 이미.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안 된다는 것도 말 다 하셔. 아. 그래서 명쾌하긴 한데 뭔가 배운다는 느낌은 있지만 뭔가 네. 내가 자아가 실현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예. 위대한 분을 만났다 이런 예, 느낌이지. 예. 내가 좀 괜찮네 나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위대한 분을 만났구나 이런 네. 느낌이었고요. 예.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 반대더라고요. 그냥 어떤 식이었어요? 다 알려진 얘기지만 그냥 듣고 계세요. 계속.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다 들어. 예. 예. 저는 네. 민주당이 네. 이런 지도자들이 가졌던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장점 말고 한계. 네. 일방적으로 듣거나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대의 지도자는 이제 네. 민주 진영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어떤 지도자이기에? 제가 이재명 대표의 가장 장점을 본 것은 네. 그 지하철에서 보통 사람도 대화할 때 네. 모든 사람하고 대화할 때 주고받고가 된다는 거예요. 네. 커뮤니케이션이 쌍방향? 짧은 토크가 된다는 거예요. 아, 짧은 토크가. 예. 네. 제가 다는컨대 예. 교수님들 여기 예. 저 방송 안 나오는 교수님들하고 한번 인터뷰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인터뷰 잘 못해요. 힘들어요. 교수들 왜 안 듣는지 알아요? 아니, 자기 얘기만. 아니 일방적으로 듣거나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맞아요. 예. 그게 과거의 네. 지식인 지도자의 상이에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 인터뷰를 성남시장 시절에 꽤 많이 했거든요. 네. 되게 재밌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대화하면 그렇지. 굉장히 재밌고 유쾌해요. 그렇죠. 근데 요새 인터뷰를 안 해요. 학생들이 저한테 만나지를 못해. 학생들이 면담을 오잖아요. 네. 제일 힘든 학생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 학생입니까? 면담을 1시간 보통 많이 하면 30분 하거든요. 네. 30분 면담을 하고 갔는데 교수로서 다시는 안 하고 싶은 면담이 뭐냐면 일방적으로 듣고만 가는 학생이에요. 예. 또는 일방적으로 말하고만 가는 학생이에요. 예. 그런데 주고받는 얘기를 하면요. 그 예. 30분 동안 제가 우리 흔한 어린아이들 말로 털린다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괜찮아.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에너지를 얻고. 자, 그런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예. 그런 역량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 차세대 우리 진보 진영의 정치의 주역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약점이 예. 어떤 게 약점입니까? 저는 대표 이후에 그러니까 예. 흔한 말대로 지금 윤석열 정권의 네. 이 폭압적인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 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한 사람 찍어놓고 네. 1년 12달 뒤져서 네. 예? 예. 정치 보복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본인 말대로 예, 하면? 예. 본인이 하신 말이잖아요. 예. 그렇게 당하면서 너무 위축됐다. 아. 그래서 저는 당 내 국회의원들하고 예. 치키타카 대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게 저는 지금 조금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건 이재명 좋지 않다. 대표가 예. 예, 잘 대화가 안 된다. 대화, 왜? 근데 교수님 지금 햇볕 때문에 너무 뜨거우셔서 힘들어 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예. 눈치가 빠르셔야 의자를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해서 눈치가 빠르셔야 된다니까? 아니, 중요한 건. 왜냐면 예. 아니 우리 교수님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네. 제가 그래요? 느껴져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 좀 더 여기도 오셔야겠어요. 마찬가지네? 예. 저희가 이렇게 예. 됐어, 여기? 실시간 여기세요? 생방송 중에 자리를 옮겨가면서 하는 거. 아.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조금 땡기시면 예, 괜찮아요. 예. 아니 우리가 편안하게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예. 예, 지금 제 말 이해했죠? 그러니까 햇빛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게 조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번 공천에서 처음으로 그립감을 네.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 이 긴 기간 동안 모욕을 당하면서 예. 당내 안팎에서 참아왔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조건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위축된 면이 있고 그 예. 위축이 즐거운 이재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괴로운 이재명?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네.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어. 왜 내가 왜 국민이 당신 때문에 힘들어야 되냐? 당신 지지자가 네. 이건 아니다. 네.
당신이 우리를 즐겁게 해줘야 되지. 네. 우리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야지. 왜 우리가 거꾸로 됐냐. 야, 너무 괴롭다. 괴롭다. 예, 예. 문재인 정부도 그것 때문에 힘든 거 아니냐. 예. 이게 왜 진보진영 전체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거기 있다고 보거든요. 왜 예. 우리를 힘들게 하냐는 거야. 음. 그러니까 남북한 왔다 갔다 하고 할 때까지만 예, 해도 우리가 즐거웠잖아요. 예. 그 뒤로 온갖 고통이잖아요. 예. 정치적 에너지가 손상돼 버리면 네. 사실은 뭘 일을 못 해요. 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네. 총선에 네. 총선 끝나면 뭐 대표직 올라나 뭐 하겠죠. 정치적 네, 활동 하겠죠. 예. 그런 다음에는 예. 최소한 우리가 그분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네. 우리 때문에 좀 대표가 고통받았으면 좋겠다. 이분이 우리를 좀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 정치가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면 안 되고 되죠. 정치가 대중을 좀 즐겁게 하고 그렇죠. 웃겨주고 명랑 사회를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데 아 진짜 힘들다. 예, 제가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많은 국민들이 네. 에너지가 빠져 계시다. 정치적 에너지가 소진되어 소진되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광주에 와서 힘을 받고 가야 되는데 저만 칠렐레 팔렐레 아예 막 말씀들을 잘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너무 그렇지. 저도 아침이 좀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빵빵 터져야 되는데 광주 왜 이러지? 너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광주가 보기에 지금 이 총선이 네. 이렇게 막 아주 예민한 게 광주가 반응해야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좀 더 저희가 너무 일찍 왔어요. 네, 광주 분들은 네, 정치적으로 그 의사 형성을 하고 이게 굉장히 숙련돼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예. 다 때가 되면 다 알아서 역할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 한동훈 위원장 얘기 좀 네. 여쭤볼게요. 네. 이제 앞서도 이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운동권 청산론. 예, 운동권을 청산해야 된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교수님 좀 네. 뭔가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신가요? 운동권 청산해야지. 예. 운동권 청산해야 되는데 네. 일단 이분은 언어가 각박해요. 언어가 각박하다. 네. 그러니까 상대를 대하는 언어가 너무 각박해, 거칠어. 네. 그런 사람들은 예.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네. 그 가상적 일체화를 시키는 데는 빠른 속도로 가능해요, 이게. 네. 그건 성공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진영의 호 기층을 네. 아주 빠르게 자기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 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영남, 네. 특히 아주 안정적인 영남은 네. 대통령실에서 공천의 핵심적으로 네. 의사를 반영하는 것 같고 대통령 네, 네. 관련 예, 분들이 예. 그 외 다른 지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정권을 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 느낌에 그런 방식으로 저는 협력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싸울 때도 사실은 네. 저는 그게 싸운 거라고 보지 않아요. 싸운 게 아니라 약속 대련? 아니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네. 그러니까 네가 나머지 지역을 책임져서 네 세력을 만들어봐. 만들어봐라. 이건 내 건 건드리지 말고. 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 건 놔두고. 예,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예. 여기는 건드리지 말고 예, 예. 나머지 가지고 너의 정치 역량을 보여봐. 예. 그리고 뭐 필요하면 김 여사가 네. 사과도 할 거야. 그런데 그때 오해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요 사과할 걸 끌어다가 예. 내 그 역량을 쓸까? 예. 허가를 안 받고. 그 오해했던 거고 예. 그다음에 그건 아니고요. 죄송하고.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예. 그건 이제 죄송하다고 하고 그 원래 약속대로 지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에 거칠고 비논리적이고 네. 그 정서적으로 사람을 급박하게 만드는 이 용어로 네. 자기 세력을 빠른 시간에 자기를 중심으로 재편한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성공을 했다고 봐요. 네. 그런데 네. 이게 항상 뭐든가 네.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자기 세력을 압축을 잘하면 잘할수록 예. 그에 대한 반대 세력도 강고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저는 아주 잘하고 계신다. 그런데 반대 세력을 뭉치게 해주는 힘이 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뭐냐면 운동권 청산론은 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는 허수아비의 오류예요. 허수아비의 오류다. 네, 허수아비의 오류라면 예. 아니 운동권 청산론은 운동권이 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어디가 있죠? 그러니까요. 첫 번째 자기가 제일 가까이 지금 뛰어사람이 누구예요? 예. 김경률 비대위원장. 그렇죠. 비대위원. 예. 운동권이잖아요. 운동권이죠. 그리고 자기가 뒤에 가서 이렇게 손주 예. 예. 지금 대표적으로 민주당하고 국힘하고 대표적인 붙은 데 어디죠? 예. 이재명 대표가 붙은 사람? 개항을의 예. 원희룡 원희룡 장관. 운동권이잖아요. 운동권이죠. 이재명 운동권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운동권이 운동권 아니죠, 아니에요. 당연히. 예. 누굴 찍어야 돼요? 예.
그럼 한동훈 말대로 하면. 이재용 이재명 지금 찍어야 되잖아요. 예? 이재명 선거운동하는 건가? 그렇지. 또 지금 이번에 오늘 지금 예. 민주당 복당 선언하는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 이현주 의원이 붙을 거로 예상되는 윤희숙 의원이잖아요. 예. 이현주 운동권입니까? 비운동권. 비운동권이잖아요. 예. 윤희숙 운동권입니까? 운동권입니다. 그럼 누구 찍어야 돼요? 이현주 찍어야 돼요. 예. 자기가 지금 민주당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동훈은 지금 민주당 민주당 선거운동 선거운동 하고 있다. 허수아비 오늘 범하고 잘하고 있다. 있네. 응? 자기 당에 예.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위원장 하고 있는 분 누구죠? 이재호 운동권 핵심이잖아요. 장관. 그것도 가장 그렇죠. 급진적인 운동권이잖아요. 예, 가장 급진적인 예, 운동을 또 했죠. 경기도 지사하다 무슨 예. 노사 뭐 노사정의 노사정,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예,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과는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 누구예요? 운동권이죠. 그렇죠. 예. 운동권 청사를 하려면 지금 국힘이 제일 이번 대상이에요. 그러네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예. 민주당의 네. 지금 운동권은 한 3년으로 요약됩니다. 네. 정청래. 예. 그죠? 예. 정청래. 정청래는 학생운동권. 리버럴하고 네. 사랑스러운 운동권이에요. 캐릭터가. 그렇잖아요. 웃기는 웃기는 운동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권이라는 느낌 별로 없어요. 예. 웃기는 그리고, 운동권이라. 예. 가장 심각한 운동권은 임종석. 임종석. 누굴 도와준지 모르겠어 지금. 예. 내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예. 선거운동을 알아? 선거운동 해주나? 여러 가지로 아. 그걸 허수아비 올라. 예. 허수아비의 오류다. 이것은 예.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자기 진영을 그게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 진영을 모으는 데는 효과적이야.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엉뚱한 소리인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하게 내버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양동시장에서 만난 어떤 시민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슨 운동권 심판이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이런 말씀 하시는 운동권이 분들이 있어요. 신기한 게 그래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니 지금 국회에 운동권이 아니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무 의미도 없고 예. 더군다나 음. 유일하게 운동권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여전히 국회의원의 주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이 네. 광주예요. 네. 운동권 출신들이. 운동권 출신들이 예. 꽤 많은, 예. 꽤 많은 예. 8명 중에서 5명인가 그래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송갑석, 네. 운동권 출신이죠. 출신. 전대엽, 예. 그 다음에 조섭, 네. 윤영덕 예. 이런 사람들 다 운동권 예. 출신이에요. 예. 그런데 광주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운동권 출신 청산하자고 하는데 광주에서 지금 예. 새로운 세대 교체를 지금 한동훈가 바라는 건가? 아, 그런 건가? 그건 아니, 민주당 혁신을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민주당의 역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앞장서서 민주당의 민주당을 혁신과 개혁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아, 참 예, 신기하다. 잘하고 있다. 신기하다. 잘하고 있다. 이분이 예. 지금 본인이 자기 세력이 잘 뭉쳐지니까 네. 내가 혹시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인가?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예, 이분도 착각하는 건가요? 예. 아까 예. 누구하고 똑같다? 예, 누가 예. 똑같다? 이낙연과 똑같다. 지금 예.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자기를 퍼스널리티를 이제 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착각하면 안 된다.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잘 쓰는 말 중에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거는 철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동료 시민. 제가- 오바마 따라하는 거냐? 누구 따라하는 거냐? 막 철학과 교수다 보니까 원래 말은 잘못된 번역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시민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시민이 뭔지도 모른다. 예. 내가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시민이란 말을 우리 조선시대에 썼는지 안 썼는지. 조선시대에, 예. 조선시대 때 시민이란 말이 무슨 말이 썼나 안 썼나요? 예. 물어보세요. 한번. 예.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건 제가 물어보도록 물어보세요. 하고. 돼요. 자, 예. 제가 설명드리면 예. 우리가 인격이란 말하고 네. 시민이란 말이 네. 서양 역사에서는 중요하게 구별돼요. 네. 인격체는 음. 경제적 주체입니다. 특히 소유권의 주체. 그걸 인격 퍼스널이라고 네, 해요. 네. 그 다음에 시민은 음.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적 행위의 주체예요. 네. 사실 주권자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인 자유민주주의, 네.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즉 자유민주주의,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시민적 자유입니다. 시민적 자유. 네, 지금 예. 대통령이 가는 길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막고 무슨 있- 뜻인지 막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예. 이론적으로 보면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고 있는 거예요. 번역 잘못해가지고. 번역 잘못해가지고. 세상에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 세상에 정치사에 없는 개념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한 가지만 참고로 네. 하면 조선시대 때 음. 이미 우리한테 시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조선왕조실록에 시민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오. 그때 시민이란 말은 서양에서 부르주아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유기전 상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상인. 유기전 상인. 음.
그러다가 나중에 시전상인, 네. 나중에 난전상인.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되면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시민이란 말을 쓰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네. 일제에 의해서 행정개편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갑자기 도시라는 게 생긴 거예요. 도시민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자면 저 지역 화순, 군, 난 국민인가? 시민인가 국민인가 헷갈려. 이렇게 이상하게 된 건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만든 현상이에요. 예. 그래서 좌우로부터 예. 모두 외면받아 온 개념이에요. 예. 좌파는 뭔가 시민이란 말이 약간 뿌띠 부르주아적인 냄새가 있어 싫어했고 예. 시민이나 자유란 말을 민중. 예, 막 그래서 이런 말 싫어했고, 썼죠. 우파는 이걸 왜곡 오염시켜 온 예. 세력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 그렇죠. 막 이런 말을 그렇지. 쓰고. 그런데 갑자기 나 세련돼 보이려고 하니까 시민이라고 하기에는 예. 시민 그러면 어떤 예. 문제가 있냐면 예. 되게 민주시민이라고 써왔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민주시민. 맞아요. 예. 예. 민주시민이라고 써왔고 그게 예. 저쪽 진보진영에서 싫어하는 말이에요. 예. 민주시민격도 싫어해요. 예. 법제화가 안 된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이란만 쓰고 싶은데 민주시민은 싫고 그래서 네. 동료시민을 만들었어. 기특하다. 기특하다. 그거라도 만든 게 어디냐? 기특하다. 기특하다. 예, 우리 열심히 하라. 박근영 교수 박수까지 쳐주고 계시다. 진짜 박수 주고 싶어요. 예, 기특해. 기특해. 예, 예, 노력하고 원래 있어. 철학이 예, 전 철학자인데 철학이 가장 꿈꾸는 건 개념을 만드는 만드는 거. 거라는 예, 거예요. 어떻게 개념을 저렇게 만들 수가 있지? 예, 저건 대단한 철학자거나 예. 대단히 무식하거나. 대단히 그냥 무식하다. 판단 알아서 하시면 돼요. 박수를 칩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저희가 네. 이제 시간이 교수님 너무 한 시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한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30분 만에 끝나고 와서 너무나 아쉬운데, 네. 그래도 끝으로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 시민들이, 네. 좀 가장 요것만은 유의해서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예. 어떤 투표에도 막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정치인을 뽑는 특별한 기준.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네. 고리타분한 얘기 같고요. 제가 보기에. 네. 마지막 질문이니까 그냥 넘어가세요. 이거 유튜브인데 뭘 이렇게 막 예. 진부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네. 아주 진부한 유튜브예요. 그래요? 네. 진부한 유튜브가. 네. 제 생각에 네.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건 투표장에 가는 거고요. 투표장에 가는 게 중요하다. 네. 예를 들자면 판단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기권주의라는 게 있어요. 기권주의. 네. 기권을 기꺼이 하는 주의. 이건 사실은 기권주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네. 자기를 무지 상태에서 몰아넣는 거예요. 무지와 냉소 속으로. 네. 그러니까 무지와 냉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무지와 냉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해라. 그리고 특히 이번엔 정당 투표가 중요하다. 네.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서 해라.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조국 교수님 신당주 좀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근데 자꾸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이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네. 사고하자. 조국 신당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저는 간단해요. 조국 신당은 이제 민주당의 네. 통합형 비례정당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라인업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렇죠. 통합형 비례정당이 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핵심 코어층이 보기에 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네. 그러면 조국 신당이 엄청난 목발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예.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엔 겨우 3% 넘나 마나 할 거예요. 겨우 3% 넘나 마나 이 예, 정도 예. 선택을 받게 될 예. 가능성이 높다. 저번에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제가 다음에는 다음에 오지 서울 마세요. 서울 스튜디오로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 진부한 방송 아. 예, 진부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